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그래서 여기 1번 배구 포토샵 파일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작업 파일이에요, PSD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저 이미지들을 편집을 해 놓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레이어,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로 치면은 트랙 개념이 있어요, 트랙 개념. 그래서 레이어에다가 배경 이미지 하나와 그리고 사람만 오려낸 이미지를 레이어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레이어별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만 오려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배경만 있는 이미지만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한 PSD 포토샵 작업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를 분류를 해가지고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건데, 물론 이 이미지만 따로 저장을 하고 이 이미지만 또 따로 저장한 다음에 프리미어로 가져오셔도 되지만요, 지금처럼 포토샵 내에서 레이어 단위로 작업을 해놓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배구 PSD 파일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옵션이 열리는데요, 이 옵션들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옵션 여기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총 4개의 옵션이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머지 올 레이어는 뭐냐면 이 작업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해서 한 장짜리 이미지로 가져와라요. 옵션을 두 번째 거로 바꾸시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레이어 중에서 내가 체크를 한 레이어들을 병합해서 한 장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싹 다 병합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지정한 레이어들만 병합해서 한 장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인디비주얼 레이어, 요거를 선택하시면 내가 체크한 레이어들을 한 장 한 장씩 따로따로 가져오겠다가 요거고요. 마지막 거는 뭐냐면 따로따로 가져올 건데 시퀀스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위치를 해줘, 요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세 번째 인디비주얼 레이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안에 있는 거 다 가져올 거니까 두 개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레이어들이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배구 폴더 여셔가지고요, 배구 폴더 여셔서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게 배경 이미지거든요. 백그라운드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상단 소스 모니터에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미지 더블 클릭하셔서 요게 이제 배경으로 쓸 이미지니까 드래그 하셔서 비디오 1번 트랙에 일단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구 폴더 안에 있는 다른 이미지 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이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가 돼버리니까 앞쪽에 있는 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이미지도 드래그해서 비디오 2번 트랙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겹쳐서 보이겠죠. 사실은 요거는 얘만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뺐어요 다. 일단 포지션에 키를 넣어서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사람이 이제 움직일 거거든요. 요 사람 밑에 있다가 이렇게 쑥 올라와라, 이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 이 사람 클립을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 이펙트 컨트롤, 왼쪽 상단에 이펙트 컨트롤 클릭하시면 기본 속성들이 보이겠죠. 여기 포지션에 약간 이 사람 포지션의 Y 값을 좀 조절해서 살짝 밑에 있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뒤에 있는 숫자 자꾸 움직이시면 처음에는 살짝만 밑에 있는데 시계 버튼, 처음에는 살짝 밑에 있는데 시계 버튼, 끝날 때쯤에는 인디케이터 거의 끝날 때쯤에 너무 완전히 끝에 두시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뒤에서 한두 프레임 정도만 이렇게 좀 당겨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와라. 이게 Y 값을 움직이면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키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 만들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자, 처음에는 밑에 있다가 올라와라,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키프레임 전부 선택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앞뒤 키프레임 전부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베지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키프레임들이 둘 다 모래시계 모양이 돼야 돼요. 포지션의 그래프를 열어보겠습니다. 포지션의 그래프를 여시면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을 조금 잡아당겨가지고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프보다 그 밑에 보시면 하얀색 실선들이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선을 좀 내려주시면 이 간격을 좀 더 크게 넓게 볼 수가 있어요. 50에서 한 60 이 정도, 한 6, 70 정도 이렇게 움직여서 0에서 몇 사이를 좀 이 간격을 좀 넓게 볼게요.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이거 조절하셔가지고 제한을 좀 넓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점점 느려져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키프레임만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키프레임 위치에 딸려 있는 저 동그라미 핸들을 얘를 잡고 아래로 왼쪽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그래프 제대로 한번 볼까요? 이거 클릭해서 원래대로 범위를 수정하신 다음에 뒤에 있는 키프레임의 동그라미 핸들은 요거는 그냥 왼쪽으로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극명한 감속이 되거든요. 재생해 보시면 슝 하면서 천천히 멈출 듯 말 듯 하면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 값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꼭 인디케이터가 정확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값을 바꾸셔야 덮어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를 얼추 근처에 두고 값을 바뀌어버리면 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시작이나 끝에만 값을 확실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필요하면 물론 중간에 키를 넣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디케이터를 잡고 움직일 때 키보드의 Shift 키를 잡고 움직여서 정확하게 특정 키프레임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값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 기능은 여기 다이아몬드 키프레임 앞뒤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전 키프레임, 이후 키프레임으로 자동으로 인디케이터가 건너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특정 키프레임 위에다가 딱 걸쳐놓고 값을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대략 슝 한 이 정도 그래도 모션이 좀 보이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점점 멈추는 뭐 이런 장면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여기에다가 라이트릭 소스 사용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는 이미지 라이트릭을 넣어 볼 거예요. 여기 왼쪽에 이미지 라이트릭 폴더 열어보시면 아까 저희가 넣었던 라이트릭 소스들이 있거든요. 모양을 좀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단 소스 모니터에 미리 보기를 띄워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1번 소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1번 소스 라이트릭 1번 이미지를 통째로 드래그해서 또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자, 라이트릭 소스를 넣고요. 이 라이트릭 소스가 사이즈가 좀 클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가득 안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트릭 소스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죠. 시퀀스의 크기에 좀 맞춰줬습니다. 위아래가 맞춰지다 보니까 좌우폭이 16대 9 비율이 아니었나봐요.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뭐 위치를 좀 바꾸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라이트릭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영상이든 이미지든 똑같아요. 여기서 밝은 부분만 남기고 어두운 부분은 투명하게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 기능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하신 라이트릭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이펙트 컨트롤에 오파시티 열어보시면 블렌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블렌드 모드 옵션을 여시고 스크린을 지정해 주시면 어두운 색들은 투명하게 빼버립니다. 검정색이 투명하게 빠져버리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라이트릭 소스가 효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모션을 열어서 포지션의 위치값 같은 걸 조절을 해가지고 약간 뭐 위치 같은 것도 좀 수정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다 살짝 뭐 이렇게 붙여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들어가죠? 느껴지시나요? 이거 사진이 조금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살짝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넣을 건데요. 자,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장의 이미지들이 일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던 소스 중에 어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OK 버튼 눌러주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쵸?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드래그 하셔서 비디오 4번 트랙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트랙이 없어도요, 이 위쪽 빈 공간에 그냥 올리시면 자동으로 트랙이 생겨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미지들 맨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펙트 패널에서 트랜스폼을 넣어줄 건데요, 위치가 어딘지 전 생각이 안 나니까 검색창에 트랜스프까지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디스톨트에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터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이펙트의 디스톨트에 저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터를 드래그 하셔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게 넣어주세요. 얘한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런 옵션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움직여서 처음에는 여기 기본 속성은 저희 안 건드릴 거예요. 이게 아니라 추가한 트랜스폼에 있는 스케일을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 일단 여기가 또 넣으면은 유니폼 스케일이 해제가 돼 있어요. 이거 체크해 줄게요. 이거 뭐냐면은 가로 세로 비율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기능인데 저희는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일이 120인 대 시계 버튼, 처음에는 스케일이 120인데 시계 버튼, 끝날 때쯤에는 인디케이터 저 뒤에 움직여서 끝날 때는 110이 되어라, 이렇게 키를 넣어주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농구 이미지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농구 폴더 열어보시면 또 이미지 2장 있고요.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얘가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 그래서 배경 이미지 맨 밑에다가 올려주시고, 저 농구 이미지, 또 그 다음 이미지 드래그해서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그러면 요 그 다음 이미지는 요 사람들, 요쪽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쪽 사람들이 화면에서 처음에는 저 위치에 있는데 시계 버튼 포지션에 키를 넣으시면 되겠죠. 포지션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끝날 때쯤에는 뭐 위쪽으로 앞으로 와라. 근데 크기가 너무 작네요. 스케일을 좀 키워줄게요. 스케일을. 역시 키프레임 2개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퍼럴 인터폴레이션 베지어 열어서 그래프 간격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간격을 조금 수정하셔가지고요, 위아래 간격을 좀 수정해서 뒤에 있는 키프레임만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로 뒤로, 앞에 있는 키프레임은 그냥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도 역시 감속이 되게, 그렇죠? 감속이 되게, 감속. 그 다음에 뭐 했었죠? 라이트릭 소스 넣었죠. 그러면 라이트릭 폴더에서 이미지 라이트릭에서 뭐 2번 이미지 한번 넣어보고, 크기가 안 맞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클릭해서 크기 좀 조절해주고, 뭐 필요하면은 스케일을 그냥 조절해도 되겠죠. 스케일 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맺혀주고, 오파시티의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또 여기 위쪽에 이렇게 번쩍거리는 저 효과가 살짝 맺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트릭까지 넣으셨으면은 이 어저스먼트는 그냥 Alt 드래그해서 얹어만 두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또 자기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을 똑같이 움직여줍니다. 축구 이미지도 꺼내가지고 축구장도 요게 배경이 되겠죠. 배경 꺼내고 사람 꺼내서 이 사람의 크기나 위치 잘 조절하셔가지고 스케일이나 이런 거 조절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 위치에 있다 가시계 버튼 포지션에 키를 넣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는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해라 이렇게 해서 역시 키프레임 2개 선택하시고 드래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퍼럴 인터폴레이션 베지어 그래프 열어서 감속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잡아당겨서 느려지게 만드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느려지게. 여기에 이제 또 라이트릭 효과 하나 넣어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효과 추가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크기 좀 조절하셔서 블렌드 모드 스크린 Alt 드래그해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복사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릭 효과를 이렇게 이미지에 넣었는데 너무 밝은 것 같다, 너무 센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해당 소스의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서
투명하게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야구도 해보세요. 야구는 좀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심판의 위치라든지 야구공의 위치나 이런 것들 잘 수정하셔서 키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판은 이쯤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 마지막 야구 이미지가 장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들이 이렇게 일렬로 있어야 되거든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일렬로 넣어주시고 어저스먼트 레이어 사이에다가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면 또 그 효과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효과를 넣을 거냐면은 이 이펙트 패널에 비디오 트랜지션 열어보시면은 장면 전환 효과 비디오 트랜지션 열어보시면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열어보시면은 여기 메뉴 중에 whip이라는 장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요거를 어저스먼트 레이어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재생하시면 슉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블러가 처리가 되면서 모션 블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예요. 이거 적용된 저 효과 더블 클릭하시면 시간의 길이를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몇 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그냥 10프레임 넣었어요. 10, 10 엔터 이렇게 재생하시면은 휙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슉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슉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릭 소스, 영상 소스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울긋불긋한 그냥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영상 라이트릭 소스를 그냥 맨 위에다가 깔아주시면 돼요. 맨 위에다가. 자,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딱 길이 맞춰가지고 넣어주시고요. 요것도 영상인데 투명한 소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색이 채워져 있거든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 클립을 클릭하시고 이펙트 컨트롤에 오파시티를 열어서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번쩍번쩍거리는 그 영상의 밝은 부분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영상들이 비추게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저 밝기가 너무 세다 라고 하시면 오파시티 값을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한 30% 정도로 해가지고 좀 살짝 은은하게 번쩍거리게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